오늘은 인지정서 행동상담, REBT, 레프트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직업상담 학파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하고 임상심리학과에서 정신분석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담자가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신념체계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이 나온다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합리적인 신념체계가 그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서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의 기본적인 입장은 앨리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에 고장이 나버리면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완전히 굳히게 되는데, 인간이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적개심과 같은 부적절한 감정을 창출하게 되고, 이 부적절한 감정을 가지고 되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자포자기 등과 같은 자기 패배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적절한 정서와 부적절한 정서가 있는데, 부적절한 정서는 반드시 무엇이어야 한다라든가 절대로 뭐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하는 식의 절대적인 명령이나 욕구와 관련되는 정서가 바로 부적절한 정서다. 이러한 부적절한 정서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불안, 모욕, 절망감, 적대함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앨리스는 이러한 부적절한 정서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11가지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읽어보면, 대충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아주 절대적이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유능하고 성취적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나쁘면 야비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준엄한 저주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끔찍하다. 인간의 불행은 외부 환경 때문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하므로 나는 항상 그것이 커다란 걱정의 원천이 된다. 그 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어떤 난관이나 책임을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고 자신이 의존할 만한 강한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현재 행동과 운명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며 과거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나쁜 거 있어도 그것을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 주변 인물에게서 환란이 닥쳤을 경우 그러면 우리도 당할 수밖에 없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불화를 다치면 나도 당한다, 이런 얘기죠. 모든 문제는 항상 적절하고도 완벽한 해결책이 있기 마련이며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 결과는 끔찍하다, 파멸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적인 신념의 특성은 당위적 사고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위적 사고를 가지는가 하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무조건 일을 훌륭하게 성취해야 된다.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은 반드시 나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먼저 선행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내 아내와 이혼을 했다. 이것이 선행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념체계, 비신념체계, 빌리프 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아내와 헤어졌으니까 나는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헤어졌겠느냐.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자살이라든가 어떤
약물 중독 같은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앨리스는 D라는 논박을 통해 가지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깨뜨리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 이혼했다는 것은 내가 이혼했다는 그 사실이 내가 그 여자와 결혼 생활이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내가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가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기 위한 이런 논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박을 완전히 자기가 받아들이면 내담자가 이 효과입니다. 내담자가 가진 비합리적인 신념을 철저하게 논박함으로써 합리적인 신념으로 대체한 다음에 자기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F는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처럼 A, B, C, D, E, F라는 이러한 이론적 치료 기법 과정 A, B, C, D, E, F 이 과정을 이 방송을 들으는 여러분께서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이혼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까지 했던 직업 상담 학파를 일곱 개에 정리하겠습니다. 기초 상담 이론. 첫째, 가장 중요한 게 프로이트죠. 상담 이론, 이거는 이론이니까 정신분석학 이론인데, 문제 행동 원인은 뭐냐? 그것은 긴장과 불안에 의한 억압이 문제 행동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아들러 개인주의 심리학, 이거는 아들러가 주장했는데, 병적인 열등감은 누구나 인간이 있을 수 있지만 병적인 열등감이 문제 행동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존주의 상담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왜 인간이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느냐, 삶의 의미를 상실할 때 문제 행동 원인이 된다, 이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가 말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은 자아와 경험의 불일치로 문제 행동 원인이 된다 봤고요. 그 다음에 펄스가 말한 그런 형태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자각과 책임을 결여해서 이러한 문제 행동 원인이 온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릭 버는 교류 분석 상담을 이론을 내세웠는데, 이거는 세 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인자, 아동자와 그 다음에 부모자. 이 세 자의 자유로운 변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행동주의 상담을 얘기했는데, 이런 잘못된 학습이 문제 행동 원인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공부한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은 비합리적인 신념이 문제 행동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직업 상담 학파로 발전한 것은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상담 이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위에 이 두 개를 갖다가 결합해서 보디는 정신역동 직업 상담 이론을 세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담 이론은 모두 다 일회성의 그러한 이론인데, 수프는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이러한 직업 발달이 이루어진다 봐왔고, 그래서 발달적 직업 상담 이론을 체계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파블로프와 스키너는 행동주의 상담 이론, 그 다음에 크라이티스, 이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배운 모든 직업 상담의 원리들을 포괄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 직업 상담 이론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발달 이론을 발전한 학파는 특성 요인 이론은 아까 말했던 윌리엄슨, 그 다음에 파슨스, 패터슨도 되겠습니다. 육각형 인성 이론은 홀랜드, 그 다음에 직업 적응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미네소타 학파인데, 이 직업 적응 이론으로 설명한 사람은 데이비스와 롭키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콜롬비아대를 중심으로 직업 발달이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로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에 걸쳐 직업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던 긴즈버그, 그는 환잠현입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 이론의 단점은 뭐냐 하면 청년기까지 이 직업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직업 발달 이론이라고 하지만
이 수퍼는 그를 공격하고 전생에 걸쳐 직업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류세의 발달 주기를 거친다고 봤는데 그가 또 진로 발달 이론을 얘기했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업 발달은 자기의 자아와 관련된 직업을 얻게 되는데 관련이 없는 직업을 스스로 제한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을 할 수 없이 포기하는 제한 타협 이론을 설명한 학파가 있는데 그것이 고트 프레더슨. 그리고 진로 발달 이론이긴 하지만 자아 정체성이 직업 정체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직업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타이드만과 오하라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지적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반두라가 자아 효능감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만들어진 직업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우연을 이야기했던 크롬볼츠의 그 직업 발달 이론.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두 개를 합친 사회인지적 발달 이론을 얘기한 렌트 브라운 해켓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직업 발달, 직업 학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업 상담 이론의 학파의 이론을 모두 다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